대통령도 없는 나라에 가는 거 괜찮겠어? 여긴 아닌 것 같아. 일본이나 중국으로 가는 게 어때? 학교에 직접 항의해야겠어. 여기 미국의 고등학교 학생의 부모님과 학생이 수학여행 장소를 가지고 논란을 벌이고 있는데요. 그들에게는 어떤 사연인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뉴욕 할렘가의 공립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데이지입니다. 우리 학교는 한국의 교육 시스템을 모티브로 삼아 한국어를 필수 과목으로 가르치는 특별한 커리큘럼을 운영하고 있지요. 한국과의 인연은 중학교 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K 콘텐츠의 인기로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면서 한국어를 배우게 되었고 그 매력에 푹 빠져버렸어요. 전쟁 중인 나라에 가는 게 괜찮겠어? 아빠의 걱정 어린 목소리에 나는 멍해졌습니다. 오늘은 매년 우수한 학생 20명을 선발해 한국으로 보내는 수학여행 최종 선발자 명단이 발표되는 날이었어요. 중학교 때부터 이 프로그램을 목표로 공부했고 마침내 선발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부모님께 전했는데 돌아온 건 예상치 못한 반대였죠. 너희 학교에 직접 항의해야겠어. 일본이나 중국으로 가는 건 어떠니? 아빠의 단호한 반응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국에 대한 부모님의 오해가 이렇게 깊을 줄은 몰랐어요. 그동안 내가 한국어를 공부한다고 했을 때 별다른 반응이 없었기에 수학여행도 허락해 주실 거라 생각했는데 완전히 오산이었습니다. 데이지, 내 아빠는 한국이 북한과 전쟁 중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야. 엄마가 조용히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사실 나도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 잘 모르겠어. 뉴스에서는 북한 미사일 이야기만 나오니까. 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우리 학교가 위치한 할렘가는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높은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된 곳입니다. 특히 한국의 교육열과 시스템에 감명받은 설립자들이 한국어를 필수 과목으로 지정했지요. 매년 성적 우수자들에게 한국 방문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한국 문화와 교육을 직접 체험하게 하려는 의도였습니다. 아빠, 한국은 전쟁 중이 아니에요. 남한과 북한은 휴전 상태지만 서울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 중 하나예요. 내가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학교에서 여행 가는 곳은 서울, 부산, 경주 같은 관광지고 모든 일정은 선생님들과 현지 가이드와 함께 해요. 아빠는 여전히 의심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그래도 너무 위험해. 너 혼자 가는 건 안 돼. 우리가 돈을 내서 보내주는 것도 아니잖아. 내가 스스로 얻어낸 기회인데 맞고 싶지 않아. 엄마가 내 편을 들어주었어요. 게다가 선생님들이 함께 가는 거니까 위험하지 않을 거야. 그날 밤 나는 한국에 대한 정보를 모두 모아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했습니다. 한국의 안전지수, 선진화된 도시 시스템, 교육 수준,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이 전쟁 중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자료들이었죠. 아침이 되자 아빠에게 내 프레젠테이션을 보여드렸습니다. 정말 이렇게 발전한 나라였어? 아빠의 놀란 표정이 보기 좋았어요. 특히 한국의 교육열과 대학 진학률에 감명받은 듯 했죠. 결국 아빠는 마지못해 허락했고 나는 꿈에 그리던 한국 여행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출발 당일이 되었어요. 인천행 비행기에 탑승하면서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 설렘도 잠시 비행기에서부터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겼어요. 내 앞자리에 앉은 중국인 학생이 의자를 한껏 뒤로 젖혀버린 거예요. 좁은 공간이 더 비좁아졌습니다. 저기, 의자를 조금만 올려주실래요? 조심스럽게 부탁했지만 돌아온 건 예상 밖의 반응이었어요. 내 좌석을 내 마음대로 하지도 못하냐? 그는 적반하장으로 큰 소리를 치며 나를 무시했습니다. 비행기 안에 긴장감이 감돌았고 나는 한마디도 못한 채 조용히 참아야 했어요. 12시간이 넘는 비행 동안 불편함을 참으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에 가면 이런 일은 없겠지?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앞으로의 여정에서 더 많은 도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 나는 그동안 배운 한국과 실제 한국의 차이에
깜짝 놀랐습니다. 자동화된 입국 심사대는 미국의 공항보다 훨씬 빠르고 효율적이었어요. 화면 속 안내 시스템은 여러 언어로 정확하게 방향을 알려주었고 무료 와이파이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빨랐습니다. 미국보다 훨씬 쾌적한데 나도 모르게 감탄이 나왔어요. 그러나 그 감탄도 잠시 옆에 있던 중국인 학생이 불쾌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중국의 다신공항이 더 좋다. 여기보다 5배는 크고 더 현대적이야. 나는 그의 말에 대꾸하지 않았어요. 굳이 반박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기 때문이죠. 대신 주변을 둘러보며 한국의 첫인상을 마음에 담았습니다. 공항에서 나오자 우리를 맞이한 것은 깨끗한 거리와 정돈된 교통 시스템이었어요. 버스를 타고 이동하는 동안 창밖으로 펼쳐진 서울의 풍경이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우리의 첫 번째 목적지는 템플스테이였어요. 도심 속 작은 사찰에서 하룻밤을 묵으며 한국의 전통 불교 문화를 체험하는 시간이었죠. 도착하자마자 스님의 안내에 따라 불교 예절을 배우고 절 안내를 받았습니다. 복잡한 도시 한가운데 이렇게 평화로운 공간이 있다는 것이 신기했어요. 저녁 시간 싱잉볼 명상 체험이 시작되었습니다. 스님이 금속 그릇을 두드리자 신비로운 소리가 온 몸을 감쌌어요. 눈을 감고 그 소리에 집중하는 순간 마음이 평화로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콧꼬리 소리가 들려왔어요. 눈을 살짝 떠보니 그 중국인 학생이 등을 기대고 코를 골며 자고 있었습니다. 쉿! 옆에 있던 선생님이 그를 깨우려 했지만 그는 계속 코를 골았어요. 결국 스님이 명상을 잠시 중단하고 그를 깨워야 했습니다. 명상 중에도 주변을 신경 쓰는 자신을 보며 점점 짜증이 나기 시작했어요. 이런 상황에서도 평화로운 마음을 유지하라는 스님의 가르침이 쉽게 실천되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어요. 사찰 음식은 육류와 오신채 마늘, 부추 등 5가지 자극적인 채소를 사용하지 않는 채식 요리였습니다. 담백하면서도 깊은 맛이 인상적이었어요. 특히 잡채가 맛있었습니다. 이 잡채는 원래 중국 음식이야. 중국인 학생이 또 한마디 했어요. 한국 음식 대부분은 중국에서 유래했다고. 스님이 차분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음식은 문화 교류의 결과물입니다. 잡채는 중국의 영향을 받았지만 한국만의 재료와 조리법으로 발전해왔지요. 두 나라 음식 모두 각자의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스님의 현명한 말씀에 모두 고개를 끄덕였지만 중국인 학생은 여전히 불만족스러운 표정이었어요. 나는 점점 참을 수가 없어졌습니다. 다른 문화를 존중하지 않는 그의 태도가 정말 불편했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새벽 예불에 참석했습니다. 스님들의 목탁 소리와 연불 소리가 사찰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어둠 속에서 촛불만이 빛나는 모습이 신비로웠습니다. 예불 후에는 차를 마시며 스님과 대화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한국에 와서 가장 인상 깊은 점이 무엇인가요? 스님이 물으셨습니다. 아직 하루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한국의 전통과 현대가 조화롭게 공존하는 모습이 놀라워요. 이렇게 번화한 도시 한가운데 전통 사찰이 있다는 것도 정말 특별하고요. 스님은 미소를 지으셨어요. 그것이 바로 한국의 아름다움입니다. 과거를 소중히 간직하면서도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모습이지요. 템플스테이를 마치고 우리는 한복 체험을 하러 인사동으로 향했습니다. 알록달록한 전통 한복을 입고 경복궁을 둘러볼 예정이었어요. 한복 대여점에 도착하자 다양한 색상과 디자인의 한복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나는 하늘색 저고리와 분홍색 치마를 골랐어요. 처음 입어보는 한복이었지만 생각보다 편안했고 움직임이 자유로웠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중국인 학생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이거 중국 한푸에서 유래한 거잖아. 한국은 항상 중국 것을 베껴서 자기 것처럼 말해. 이번에는 우리 반 친구 제니퍼가 단호하게 반박했습니다. 한복과 한푸는 아예 다른 의상이야. 기본적으로 한국 한복은 투피스 구조고
한푸는 원피스형에 가깝다고. 그리고 한복은 조선시대부터 지금까지 독자적인 발전 과정을 거쳤어. 중국인 학생은 무언가 말하려다 입을 다물었어요. 제니퍼의 정확한 지식 앞에서 더 이상 할 말이 없어 보였습니다. 나는 이런 논쟁이 익숙해진 듯한 제니퍼의 모습에서 한국 문화에 대한 깊은 이해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단순히 한국어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 문화와 역사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이죠. 한복을 입고 경복궁을 거닐다 보니 마치 시간 여행을 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웅장한 궁궐 건축물과 정교한 단청 문양이 너무나 아름다웠어요. 특히 근정전의 장엄함과 경회루의 우아함에 감탄했지요. 가이드 선생님이 조선시대 왕실의 생활과 궁궐의 역사에 대해 설명해 주셨는데 그 이야기에 완전히 몰입했습니다. 궁궐 건축에는 과학적 원리가 숨어 있어요.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하게 유지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온돌 시스템은 바닥 전체를 따뜻하게 데우는 한국의 독창적인 난방 방식이었죠. 우리는 고궁 곳곳을 돌아다니며 사진을 찍었습니다. 형형색색의 한복을 입은 사람들 사이에서 우리도 그 풍경의 일부가 된 것 같았어요. 한복 차림으로 궁궐을 거닐다 보니 진정한 한국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점심 식사를 위해 광화문 인근의 한 식당으로 이동했어요. 이곳에서 비빔밥을 처음 먹어봤는데 알록달록한 야채와 고추장이 어우러진 맛이 정말 환상적이었습니다. 나는 젓가락 사용이 서툴렀지만 한국 음식을 제대로 즐기기 위해 최선을 다했어요. 식사 후 우리는 서울 지하철을 타고 명동으로 향했습니다. 지하철을 타러 가는 길, 나는 또 한 번 한국의 시스템에 감탄했어요. 깨끗한 화장실과 무료 화장지 제공, 모든 승강장에 설치된 스크린도어, 그리고 영어, 일본어, 중국어까지 나오는 지하철 안내방송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여기 지하철은 정말 깨끗하고 체계적이네요. 뉴욕 지하철과는 완전히 달라요. 나는 선생님께 말했습니다. 그렇죠? 서울 지하철은 세계에서 가장 효율적인 대중교통 시스템 중 하나로 꼽혀요. 정확한 시간 운행과 깨끗한 시설 관리가 특징이지요. 선생님이 자랑스럽게 설명해 주셨어요. 명동에 도착한 우리는 쇼핑과 길거리 음식을 즐겼습니다. 특히 길거리에서 파는 떡볶이, 어묵, 호떡 같은 간식들이 맛있었어요. 우리는 작은 분식집에 들어가 김밥도 맛보았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중국 학생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김밥은 일본 스시에서 나온 거잖아. 이번에는 선생님이 차분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김밥은 스시와 다릅니다. 일본의 스시는 식초로 간을 하는 반면 김밥은 참기름과 소금으로 간을 맞춰요. 한국의 김밥은 패스트푸드로 발전하며 대중적으로 자리 잡았고 지금은 일본에서도 김파라는 이름으로 판매될 정도죠. 중국 학생이 더 이상 아무 말도 못하는 모습을 보며 나는 속으로 통쾌함을 느꼈어요. 이제야 그의 오만한 태도가 조금씩 수그러드는 것 같았습니다. 저녁에는 남산타워로 이동했어요.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며 서울의 전경을 바라보았습니다. 해가 지고 도시의 불빛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하는 모습이 마치 별이 떨어진 것 같았어요. 타워 전망대에서 바라본 서울의 야경은 그야말로 장관이었습니다. 와, 정말 아름다워요. 나도 모르게 감탄사가 나왔습니다. 서울은 산으로 둘러싸인 분지 형태의 도시예요. 그래서 이렇게 타워에서 내려다보면 도시 전체가 한눈에 들어오죠. 가이드 선생님의 설명이 이어졌어요. 타워 앞 사랑의 자물쇠 벽에는 수많은 자물쇠가 걸려 있었습니다. 나도 작은 자물쇠를 구입해 내 소원을 적어 걸었어요. 다시 한국에 올 수 있기를. 이미 이곳을 떠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우리는 KTX를 타고 부산으로 향했어요. 시속 300km로 달리는 고속열차는 또 하나의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창밖으로 펼쳐지는 한국의 시골 풍경을 감상하며 2시간 반 만에 부산에 도착했어요. 부산에서 우리는 해운대 해변을 방문했습니다.
넓고 아름다운 백사장과 푸른 바다가 인상적이었어요. 비록 수영할 수 있는 계절은 아니었지만 해변을 따라 산책하며 바다의 상쾌한 공기를 마실 수 있었습니다. 미국의 해변과는 또 다른 느낌이네요. 이렇게 도시 한가운데에 이런 아름다운 해변이 있다니 놀라워요. 나는 친구들에게 말했어요. 점심으로는 부산 명물인 돼지국밥을 먹었습니다. 처음에는 낯선 맛이었지만 한 입 두 입 먹다 보니 중독성 있는 맛이었어요. 국물의 깊은 맛과 부드러운 돼지고기가 일품이었습니다. 돼지국밥은 한국 전쟁 당시 피난민들이 즐겨 먹던 음식이에요. 지금은 부산을 대표하는 향토 음식이 되었죠. 선생님의 설명을 들으며 음식에도 역사가 담겨 있다는 사실이 흥미로웠습니다. 오후에는 감천문화마을을 방문했어요. 산빛 아래 알록달록한 집들이 모여있는 모습이 마치 동화 속 세상 같았습니다. 한때 피난민들의 집단 거주지였던 이곳이 예술가들의 손길로 새롭게 태어난 이야기가 감동적이었어요. 이곳은 한국의 마추픽추, 한국의 산토린이라고도 불려요. 과거의 아픔을 간직한 장소가 예술과 문화의 힘으로 재탄생한 케이스죠. 가이드의 설명을 들으며 나는 한국의 다양한 모습에 점점 더 매료되고 있었습니다. 저녁에는 부산의 자갈치 시장을 방문했어요. 신선한 해산물이 가득한 이곳에서 우리는 회와 해물탕을 맛보았습니다. 처음 먹어보는 생선회는 약간 도전적이었지만 함께 제공된 양념과 함께 먹으니 정말 맛있었어요. 한국은 정말 다양한 문화와 맛이 공존하는 나라인 것 같아요. 하루하루가 새로운 발견의 연속이에요. 나는 일기장에 오늘의 감상을 적으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여행의 반이 지났지만 여전히 설렘이 가득했어요. 내일은 어떤 새로운 경험이 기다리고 있을지 기대되었습니다. 부산에서의 마지막 날, 우리는 아침 일찍 해돋이를 보기 위해 해운대 해변으로 향했습니다. 새벽 공기는 차가웠지만 바다 위로 떠오르는 붉은 태양은 그 어떤 추위도 잊게 만들었어요. 수평선 위로 천천히 솟아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며 나는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와, 너무 아름답다. 해돋이의 장관에 넋을 잃고 말했어요. 이건 부산의 특별한 선물이지. 제니퍼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한국의 동쪽 끝에서 보는 일출은 세계적으로도 유명하대. 해돋이 후 우리는 근처 포장마차에서 뜨거운 어묵 국물을 마시며 몸을 녹였어요. 간단한 아침 식사였지만 차가운 바닷가에서 마시는 뜨거운 국물은 그 어느 호텔 아침 식사보다 맛있게 느껴졌습니다. 오전에는 부산의 시립미술관을 방문했어요. 현대 미술부터 전통 예술까지 다양한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한국 전통 먹그림의 섬세함과 깊이에 감탄했어요. 붓 하나로 산수의 깊이와 자연의 생동감을 표현해낸 작가들의 기술이 놀라웠습니다. 한국 미술은 자연과의 조화를 중요시해요. 그림 속에 비어있는 공간도 중요한 표현 요소죠. 도슨트의 설명이 인상적이었어요. 공백과 여백의 미학이라는 개념은 미국 미술에서는 흔히 볼 수 없는 관점이었습니다. 점심 식사 후 우리는 KTX를 타고 경주로 향했어요. 부산에서 불과 1시간 거리인 경주는 신라 천년의 고도로 한국의 역사와 문화유산이 가장 잘 보존된 도시라고 했습니다. 경주에 도착하자마자 우리는 첨성대로 향했어요. 이곳은 아시아에서 가장 오래된 천문대 중 하나로 13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둥그런 돌탑 형태의 첨성대는 비록 작았지만 그 안에 담긴 과학적 지식은 대단했어요. 첨성대는 36개의 돌층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는 360일을 의미하며 별의 움직임에 따라 계절과 농사 시기를 정확히 예측했죠. 가이드의 설명을 들으며 고대 한국인들의 지혜에 감탄했습니다. 중국인 학생도 이번에는 조용히 설명을 듣고 있었어요. 첫날의 오만한 태도가 점점 사라지고 이제는 진심으로 한국의 역사에 관심을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이어서 우리는 불국사로 이동했어요. 산자락에 위치한 이 사찰은 그 웅장함과 아름다움으로 나를 압도했습니다.
특히 석가탑과 다보탑은 그 조화로운 미학과 정교한 기술로 유명하다고 했어요. 불국사의 석가탑은 한국의 만원 지폐에 그려져 있을 정도로 국보 중의 국보예요. 내부에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목판 인쇄물이 발견되기도 했죠. 가이드의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불국사를 둘러본 후 우리는 근처의 석굴암으로 향했어요. 이곳은 산 정상 가까이에 인공적으로 만든 석굴로 내부에는 웅장한 불상이 안치되어 있었습니다. 석굴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나는 그 장엄함에 숨이 막혔어요. 와, 이건 정말. 말을 잇지 못하고 불상을 바라보았습니다. 부드러운 미소를 띤 불상의 얼굴은 너무나 평화로워 보였고 그 석굴의 구조는 놀라울 정도로 정교했어요. 석굴암은 건축학적으로도 위대한 성취예요. 천장의 돔 구조는 무게를 완벽하게 분산시키고 내부 온도와 습도를 자연스럽게 조절하는 과학적 걸작이죠. 가이드의 설명에 모두가 감탄했습니다. 석굴 밖에서 바라본 경주의 전경은 또 다른 아름다움이었어요. 산과 들, 그리고 저 멀리 보이는 경주 시가지까지 그 모든 것이 한 폭의 그림 같았습니다. 이 나라에는 단순한 관광지가 아니라 수천 년의 역사가 살아 숨쉬고 있어. 내가 감동하며 말했어요. 저녁에는 경주에서 유명한 한정식을 먹었습니다. 수십 가지의 반찬과 메인 요리가 테이블을 가득 채웠어요. 모든 요리가 아름답게 장식되어 있었고 맛 또한 환상적이었습니다. 특히 경주빵은 디저트로 먹었는데 달콤한 팥소가 들어있어 맛있었어요. 경주는 신라 천년의 수도였어요. 그래서 왕실의 음식 문화가 발달했고 지금 우리가 먹는 한정식도 그 영향을 받았죠. 선생님의 설명을 들으며 음식을 통해서도 역사를 체험할 수 있다는 사실이 흥미로웠습니다. 식사 후 우리는 경주의 동궁과 월지 안압지를 방문했어요. 밤에 보는 연못가의 풍경은 낮과는 또 다른 아름다움이 있었습니다. 물에 비친 궁의 모습과 조명이 만드는 환상적인 분위기에 모두가 감탄했어요. 신라 시대에는 이곳에서 귀한 손님을 접대했다고 해요. 밤이면 연못에 비친 달빛과 함께 연회가 열렸죠. 가이드의 설명을 들으며 천년 전 이곳에서 열렸을 화려한 연회를 상상해 보았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 나는 오늘 하루 동안 본 것들을 곰곰이 생각했어요. 한국에서의 경험이 쌓일수록 내 생각은 완전히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한국어를 배우고 문화를 체험하는 것이 목표였지만 이제는 이 나라의 깊은 역사와 아름다움에 푹 빠져버렸어요. 데이지, 뭘 그렇게 생각해? 제니퍼가 물었습니다. 그냥. 한국이 내 생각보다 훨씬 더 깊고 아름다운 나라라는 거. 정말 특별한 곳이야. 나는 진심으로 대답했어요. 그날 밤, 나는 호텔방에서 내 소셜미디어에 오늘 경험한 것들을 올렸습니다. 특히 석굴암과 불국사의 사진들, 그리고 한국의 역사에 대한 짧은 설명들을 포스팅했어요. 미국에 있는 친구들의 반응이 기대되었습니다. 경주에서의 둘째 날은 경주박물관 방문으로 시작했습니다. 박물관은 신라 왕조의 유물들로 가득했어요. 금관, 귀걸이, 도자기 등 정교한 공예품들이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특히 금관의 섬세한 장식과 천마도의 우아한 선은 천년 전 신라인들의 예술적 감각을 보여주는 듯 했어요. 이 금관은 신라 고분에서 발견된 국보급 유물입니다. 서기 500년경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죠. 박물관 도슨트의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1000년도 넘은 유물이 이렇게 잘 보존되어 있다니 신기해요. 나는 감탄했어요. 도슨트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죠. 한국은 수많은 전쟁과 침략을 겪었음에도 이렇게 문화유산을 보존해왔어요. 그것이 한국인들의 자부심 중 하나입니다.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미국도 나름의 역사가 있지만 한국처럼 수천 년의 연속성을 가진 문화는 아니었어요. 이곳에서는 과거와 현재가 끊임없이 대화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오후에는 경주의 대표적인 고분군인 대릉원을 방문했어요. 거대한 무덤들이 공원처럼 조성된 이곳은 평화롭고 아름다웠습니다.
둥근 언덕 형태의 고분들은 마치 자연의 일부처럼 보였어요. 이 고분들은 신라 왕과 귀족들의 무덤입니다. 내부에는 금, 은, 옥으로 만든 귀중한 유물들이 함께 묻혔죠. 가이드의 설명이 계속되었습니다. 우리는 천마총이라는 고분 내부로 들어갔어요. 실제 무덤의 구조를 재현해 놓은 이곳에서 신라인들의 장례 문화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나무로 만든 관이 돌방 안에 안치되고 그 주변으로 다양한 부장품들이 놓여 있었어요. 신라인들은 사후 세계를 믿었기 때문에 죽은 이가 다음 세상에서도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이런 물건들을 함께 묻었습니다. 가이드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고분군을 둘러본 후 우리는 경주의 전통시장을 방문했습니다. 좁은 골목길을 따라 다양한 상점들이 늘어서 있었어요. 전통 공예품부터 현지 음식까지 다양한 물건들을 구경하는 재미가 쏠쏠했습니다. 나는 부모님께 선물할 작은 도자기와 친구들에게 줄 한국 전통 책갈피를 샀어요. 특히 부채에 그려진 민화가 너무 아름다워서 하나 더 사게 되었습니다. 장인이 직접 손으로 그린 그림이라고 했어요. 이 부채에 그려진 것은 민화인데 한국의 민간 그림이에요. 호랑이, 매화, 소나무 등 상징적인 의미를 가진 소재들이 많이 등장하죠. 상인의 설명을 들으며 더 깊은 관심이 생겼습니다. 시장에서 나오며 우리는 길거리 음식을 맛보았어요. 특히 달콤한 꿀떡과 고소한 호떡은 추운 날씨에 더욱 맛있게 느껴졌습니다. 경주빵도 유명하다고 했는데 어디서 살 수 있을까요? 내가 물었어요. 저기 저 가게가 가장 유명한 곳이에요. 줄이 길어도 기다릴 만한 가치가 있죠. 선생님이 가리킨 곳으로 향했습니다. 정말 가게 앞에는 긴 줄이 늘어서 있었어요. 15분 정도 기다린 후에야 따뜻한 경주빵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겉은 바삭하고 속은 말랑한 빵에 달콤한 팥 앙금이 들어 있었어요. 그 맛은 기다림을 충분히 보상해 주었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특별한 경험을 했어요. 한국의 전통 가옥인 한옥스테이였습니다. 우리는 작은 한옥마을에 머물게 되었는데 전통적인 구조와 현대적인 편의시설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공간이었어요. 한옥의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온돌 시스템이었습니다. 바닥 전체가 따뜻하게 데워져 있어서 추운 날씨에도 방 안은 포근했어요. 우리는 두꺼운 이불을 바닥에 깔고 자는 한국의 전통 수면 방식을 체험했습니다. 온돌은 한국의 독창적인 난방 시스템이에요. 요즘은 현대화되었지만 원리는 전통적인 방식과 같습니다. 한옥 주인이 설명해 주셨어요. 한옥에서의 밤은 특별했습니다. 창호지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달빛, 나무 기둥에서 느껴지는 자연의 향기, 그리고 고요한 밤의 적막까지 모든 것이 평화로웠어요. 처음에는 바닥에서 자는 것이 불편할 줄 알았는데 의외로 편안해서 깊은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 한옥 주인이 전통 아침 식사를 준비해 주셨어요. 밥과 국, 그리고 여러 가지 반찬으로 구성된 식사는 소박하면서도 정성이 가득했습니다. 특히 방금 담근 김치의 신선한 맛이 일품이었어요. 김치는 한국의 대표적인 발효 음식이에요. 지역과 계절에 따라 수백 가지 종류가 있죠. 주인의 설명에 나는 놀랐습니다. 미국에서는 김치하면 그냥 하나의 음식으로만 알고 있었어요. 이렇게 다양한 종류가 있는지 몰랐습니다. 아침 식사 후 우리는 경주에서의 마지막 일정으로 보문호수를 방문했어요. 호수 주변을 산책하며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감상했습니다. 새소리와 바람 소리만 들리는 고요한 환경이 마음을 평온하게 해주었어요. 경주는 도시 전체가 박물관이라고 불릴 만큼 역사적 가치가 높은 곳입니다. 여러분이 이틀 동안 본 것은 경주의 아주 일부에 불과해요. 선생님의 말씀이 아쉬움을 더했습니다. 우리는 KTX를 타고 다시 서울로 돌아왔어요. 차창 밖으로 펼쳐지는 한국의 풍경을 바라보며 나는 이 여행 동안 배운 것들을 정리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분단 국가가 아니라 오랜 역사와 문화를 가진 아름다운 나라였어요.
그리고 그 문화는 계속해서 발전하고 세계와 소통하고 있었습니다. 서울로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 나는 소셜미디어에 경주에서의 경험을 공유했어요. 특히 한옥스테이와 석굴암 불상의 사진이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친구들은 댓글로 한국에 대한 질문을 쏟아냈고 나는 최대한 자세히 답변해 주었어요. 미국보다 더 발전한 나라, 한국의 진짜 모습. 내가 올린 포스트의 제목이었습니다. 팔로워 수가 급증하며 나는 한국의 진정한 가치를 알리는 작은 역할을 하게 되었어요. 서울로 돌아온 후 우리의 일정은 강남 지역 탐방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강남은 서울의 현대적인 모습을 대표하는 곳으로 고층 빌딩과 세련된 쇼핑몰, 트렌디한 카페들이 즐비했어요. 특히 코엑스몰은 그 규모와 다양성에 놀라웠습니다. 와, 이곳은 정말 뉴욕의 맨해튼 같아요. 아니, 어떤 면에서는 더 세련된 것 같기도 하고. 내가 말했어요. 제니퍼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강남은 불과 50년 전만 해도 논밭이었대. 한국의 빠른 경제 성장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곳이지. 코엑스 아쿠아리움에서는 다양한 해양 생물들을 관찰했어요. 수족관을 따라 걸으며 화려한 산호초와 형형색색의 물고기들을 보는 것은 마치 바다속을 여행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점심으로는 한국의 현대적인 음식 문화를 체험하기 위해 퓨전 한식 레스토랑을 방문했어요. 전통 한식의 현대적인 요소를 가미한 음식들은 새로운 맛의 경험이었습니다. 특히 불고기 타코와 김치 리조또는 동서양의 맛이 절묘하게 어우러진 요리였어요. 한국 음식은 정말 다양하네요. 전통 음식부터 이런 현대적인 퓨전 요리까지. 내가 감탄하자 선생님이 설명해 주셨습니다. 한국은 전통을 소중히 여기면서도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데 열려 있어요. 음식 문화도 마찬가지죠. 젊은 세대의 셰프들이 전통 레시피에 현대적인 감각을 더해 새로운 음식을 창조하고 있습니다. 오후에는 강남의 상징적인 장소인 스타필드 코엑스를 방문했어요. 지하에 위치한 거대한 서점 별마당 도서관은 그 규모와 아름다움에 압도되었습니다. 천장까지 이어지는 책장들과 독서를 위한 편안한 공간들이 인상적이었어요. 이런 공간이 쇼핑몰 안에 있다니 놀라워요. 문화와 상업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어우러질 수 있다는 게 신기해요. 나는 책장 사이를 거닐며 말했습니다. 한국은 교육과 독서를 중요시하는 문화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대규모 서점이나 도서관이 인기가 많죠. 선생님의 설명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는 한국어 학습서와 영어로 번역된 한국 소설 몇 권을 구입했습니다. 특히 김지영, 82년생이라는 소설은 한국 사회의 젠더 이슈를 다룬 작품으로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었다고 했어요. 저녁에는 한강공원을 방문했습니다. 도심을 가로지르는 거대한 강을 따라 조성된 공원은 시민들의 휴식 공간이자 자연과 도시가 공존하는 아름다운 장소였어요. 우리는 자전거를 렌트해 한강변을 따라 라이딩을 즐겼습니다. 서울은 이렇게 번화한 도시 한가운데 자연 공간이 잘 보존되어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내가 말했습니다. 맞아요. 한강은 서울 시민들의 자랑이에요. 봄에는 벚꽃, 여름에는 물놀이, 가을에는 단풍 구경, 겨울에는 얼음 위에서 노는 등 계절마다 다른 즐거움을 제공하죠. 가이드의 설명을 들으며 계절별로 다른 모습의 한강을 상상해 보았어요. 해가 지자 한강 위로 아름다운 야경이 펼쳐졌습니다. 다리와 빌딩들의 조명이 물에 반사되어 마치 별이 떨어진 듯한 환상적인 풍경이었어요. 우리는 강변에 앉아 치맥 치킨과 맥주를 즐겼습니다. 치맥은 한국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조합 중 하나예요. 특히 한강에서 먹는 치맥은 서울의 필수 경험이라고 할 수 있죠. 선생님의 말씀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바삭한 치킨과 시원한 맥주의 조합은 정말 환상적이었어요. 한강의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먹는 치킨은 그 어느 고급 레스토랑의 요리보다 맛있게 느껴졌습니다. 치킨 문화도 한국에서 독특하게 발전했어요. 단순한 패스트푸드가 아니라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은 거죠.
가이드의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한강에서의 저녁 이후 우리는 서울 나이트라이프의 중심지인 홍대 지역으로 이동했어요. 홍대는 젊은이들의 에너지로 가득 찬 곳이었습니다. 다양한 스타일의 음악, 패션, 예술이 공존하는 이곳은 한국의 젊은 문화를 생생하게 느낄 수 있는 장소였어요. 홍대는 원래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주변 지역인데 예술가들과 음악가들이 모이면서 독특한 문화를 형성했어요. 지금은 서울에서 가장 힙한 지역 중 하나죠. 가이드의 설명에 흥미를 느꼈습니다. 우리는 홍대의 작은 공연장에서 인디밴드의 라이브 공연을 관람했어요. 비록 가사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음악의 에너지와 관객들의 열정은 언어의 장벽을 넘어 전해졌습니다. 한국의 음악 시장은 K-팝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언더그라운드 씬도 매우 활발하죠. 선생님의 설명에 새로운 시각이 생겼어요. 공연 후 우리는 홍대의 유명한 디저트 카페를 방문했습니다. 빙수라는 한국의 전통적인 얼음 디저트를 맛보았는데 곱게 갈린 얼음 위에 망고와 연유, 떡 등 다양한 토핑이 올라간 이 디저트는 달콤하고 시원했어요. 빙수는 원래 여름에 즐기는 디저트였지만 요즘은 계절에 관계없이 인기가 있어요. 특히 이렇게 다양한 토핑으로 발전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죠. 가이드의 설명을 들으며 한 입 더 먹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 나는 오늘 하루 동안 본 서울의 현대적인 모습들을 생각했어요. 경주에서 본 전통적인 한국과 강남과 홍대에서 본 현대적인 한국은 같은 나라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달랐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나는 공통점을 발견했어요. 바로 전통을 존중하면서도 새로운 것을 창조해내는 한국인들의 창의성과 열정이었습니다. 호텔방에 돌아와서 나는 오늘의 경험을 소셜미디어에 공유했어요. 한강의 야경과 홍대의 활기찬 모습, 그리고 빙수의 사진을 올렸습니다. 미국 친구들의 반응은 놀라움과 호기심이 가득했어요. 한국이 이렇게 현대적이라니. 저 빙수 정말 맛있어 보인다. 홍대 분위기가 브루클린 같은데. 나는 댓글에 최대한 자세히 답변해 주었습니다. 한국에 대한 미국인들의 인식이 변화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작은 변화의 일부가 되었다는 사실이 뿌듯했습니다. 여행의 마지막 둘째 날, 우리는 한국의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북촌 한옥마을을 방문했습니다. 경사진 골목길을 따라 늘어선 전통 한옥들은 마치 시간 여행을 하는 듯한 느낌을 주었어요. 현대적인 고층 건물들로 둘러싸인 도심 속에 이런 전통 마을이 보존되어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북촌은 조선시대 양반들이 살던 고급 주거지였어요. 지금은 많은 한옥이 갤러리, 카페, 전통 공방으로 변모했지만 여전히 사람들이 실제 거주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가이드의 설명을 들으며 골목길을 거닐었어요. 우리는 전통공예 체험관에서 한국의 전통공예를 배워보았습니다. 나는 한지를 이용한 공예품 만들기를 선택했어요. 한지는 한국 전통 종이로 질기고 보존성이 뛰어나다고 했습니다. 선생님의 지도에 따라 한지로 작은 보석함을 만들었어요. 한지는 1000년이 지나도 변색되지 않는 우수한 재료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고문서들이 오랜 세월 동안 잘 보존될 수 있었죠. 공예 선생님의 설명이 인상적이었어요. 완성된 보석함은 생각보다 훨씬 견고했고 은은한 색감이 아름다웠습니다. 직접 만든 한지 공예품을 기념품으로 가져갈 수 있어서 기뻤어요. 점심으로는 북촌의 작은 한식당에서 전통 비빔밥을 먹었습니다. 돌솥에 뜨겁게 달군 비빔밥은 눈으로 보는 것만큼이나 맛있었어요. 고추장의 매콤함과 다양한 나물의 향이 어우러져 깊은 맛을 냈습니다. 한국 음식은 정말 오감을 만족시키는 것 같아요. 색깔도 예쁘고 향기도 좋고 맛도 다양하고. 내가 말했어요. 맞아요. 한국 음식은 약식 동원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음식이 곧 약이 된다는 뜻이죠. 건강과 맛, 그리고 미적 요소까지 모두 고려한 식문화입니다. 선생님의 설명을 들으며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어요. 오후에는
창덕궁과 비밀의 정원이라 불리는 후원을 방문했습니다. 창덕궁은 조선 왕조의 궁궐 중 하나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었어요. 자연과 건축물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궁의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창덕궁은 자연지형을 최대한 살려 지은 궁궐이에요. 특히 후원은 왕실의 휴식 공간으로 계절마다 다른 아름다움을 보여주죠. 가이드의 설명을 들으며 후원을 거닐었어요. 울창한 나무들 사이로 난 오솔길, 연못에 비친 정자의 모습, 그리고 꽃이 피어나는 정원까지. 모든 것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후원을 거닐며 나는 조선시대 왕과 왕비들의 일상을 상상해 보았어요. 이곳은 정말 도심 속의 천국 같아요. 나도 모르게 감탄사가 나왔습니다. 맞아요. 창덕궁 후원은 한국의 베르사유 정원이라고도 불려요. 하지만 베르사유가 인공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했다면 후원은 자연의 아름다움을 존중하고 그것과 조화를 이루는 방식으로 설계되었죠. 가이드의 말에 깊이 공감했어요. 후원을 나온 후 우리는 인사동 거리로 향했습니다. 인사동은 전통 예술과 공예품을 판매하는 상점들이 모여있는 거리였어요. 다양한 가게들을 구경하며 나는 부모님께 드릴 선물을 골랐습니다. 아빠에게는 한국 전통 도자기 컵을, 엄마에게는 한복원단으로 만든 예쁜 지갑을 선택했어요. 이런 전통 공예품들이 현대적으로 재해석되는 모습이 신기해요. 옛것이 그저 박물관에 전시되는 것이 아니라 현대 생활에서도 활용되는 거죠. 내가 말했습니다. 그게 바로 한국 문화의 강점이에요. 전통을 단순히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고 일상 속에서 살아 숨쉬게 만드는 능력이죠. 선생님의 말씀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녁에는 특별한 경험으로 한국의 전통 공연을 관람했습니다. 난타라는 공연으로 전통북과 현대적인 리듬, 코미디 요소가 결합된 비언어 퍼포먼스였어요. 대사 없이도 완벽하게 이야기가 전달되는 것이 놀라웠습니다. 우와, 언어의 장벽 없이 이렇게 재미있고 감동적인 공연을 만들 수 있다니. 공연이 끝난 후 나는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어요. 난타는 한국을 대표하는 공연으로 전 세계 많은 나라에서 사랑받고 있어요. 한국의 리듬과 정서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좋은 사례죠. 선생님의 설명을 들으며 한국 문화의 세계화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공연 후 우리는 남산타워로 올라가 서울의 야경을 감상했어요. 불빛으로 가득한 도시가 발 아래 펼쳐지는 모습은 그야말로 장관이었습니다. 나는 이 여행 동안 본 모든 것들을 되새기며 한국에 대한 내 인식이 얼마나 변화했는지 깨달았어요. 처음 한국에 오기 전 아빠는 이곳이 전쟁 중인 위험한 나라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본 한국은 안전하고 발전된, 그리고 무엇보다 깊은 역사와 문화를 가진 나라였습니다. 내가 말했어요.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에 대해 오해하고 있어요. 뉴스에서는 주로 북한과의 긴장 관계만 다루니까요. 하지만 실제 한국은 여러분이 지금 경험한 것처럼 안전하고 매력적인 나라입니다. 선생님의 말씀에 깊이 공감했어요. 호텔로 돌아오는 길, 나는 이 여행이 단순한 학교 여행이 아니라 내 인생을 바꾼 경험이 될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한국에서의 모든 순간이 소중했고 그 경험들은 내 시야를 넓혀주었어요. 선생님, 한국어 공부를 더 열심히 해서 언젠가 다시 한국에 오고 싶어요. 가능하다면 여기서 살아보고 싶기도 하고요. 나는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그래요? 정말 기쁘네요. 데이지의 한국어 실력은 이미 훌륭해요. 앞으로 더 열심히 공부한다면 한국에서 공부하거나 일할 기회도 충분히 있을 거예요. 선생님의 격려에 용기를 얻었어요. 그날 밤, 나는 다시 소셜미디어에 오늘의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특히 창덕궁 후원의 아름다운 풍경과 난타 공연의 역동적인 모습을 담은 사진들이 많은 관심을 받았어요. 미국 친구들은 한국의 다양한 모습에 놀라워했고 여행 정보를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한국은 내 인생을 바꾼 나라야. 난 다시 돌아갈 거야.
내가 올린 포스트의 마지막 문장이었어요. 그 말은 단순한 여행 후기가 아니라 앞으로의 내 삶에 대한 결심이기도 했습니다. 여행의 마지막 날, 나는 아침 일찍 일어나 호텔 창문을 통해 서울의 아침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일주일이 채 되지 않는 시간이었지만 이 도시와 나라에 대한 애정이 생겼어요. 한국은 내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곳이었고 더 많은 것을 보고 배우고 싶다는 욕구가 강하게 일어났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집으로 돌아가는 비행기를 타야 했기에 마지막 일정으로 서울의 대표적인 시장인 광장시장을 방문했어요. 다양한 상품들과 먹거리로 가득한 이곳은 한국의 생생한 일상을 느낄 수 있는 장소였습니다. 광장시장은 서울에서 가장 오래된 전통시장 중 하나예요.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죠. 가이드의 설명을 들으며 복잡한 시장 통로를 걸었습니다. 시장에는 옷, 액세서리, 주방용품부터 생활용품까지 없는 것이 없었어요. 특히 먹거리 골목은 다양한 음식들의 향기로 가득했습니다. 우리는 유명한 마약김밥과 빈대떡을 맛보았어요. 이름이 마약김밥이라니 왜 그런 이름이 붙었어요? 내가 궁금해했어요. 한번 먹으면 계속 생각나서 끊을 수 없다는 의미에서 그런 이름이 붙었다고 해요. 실제로 그만큼 맛있죠. 선생님이 웃으며 대답해 주셨습니다. 정말로 마약김밥은 이름값을 했어요. 평범해 보이는 김밥이었지만 맛은 정말 특별했습니다. 또한 노점에서 즉석으로 부쳐주는 녹두빈대떡도 고소하고 바삭해서 맛있었어요. 한국 음식은 정말 다양하고 맛있어요. 이번 여행에서 많은 음식을 맛봤지만 아직도 더 먹어보고 싶은 게 많아요. 내가 말했습니다. 한국 음식은 지역마다, 계절마다 다른 특색이 있어요. 다음에 한국에 오면 또 다른 맛을 경험할 수 있을 거예요. 선생님의 말씀에 다시 올 기회가 있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시장 구경을 마친 후 우리는 인근의 덕수궁을 방문했어요. 덕수궁은 도심 한가운데 위치한 조선의 궁궐로 서양식 건물과 전통 한국 건축이 공존하는 독특한 장소였습니다. 덕수궁은 조선의 마지막 시기에 지어진 궁궐이에요. 그래서 서양의 영향을 많이 받은 석조전과 같은 건물이 전통 한옥과 함께 있는 독특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가이드의 설명을 들으며 궁궐을 둘러보았어요. 덕수궁 돌담길은 특히 아름다웠습니다. 오래된 돌담을 따라 걸으며 나는 이번 여행의 모든 순간들을 되새겨 보았어요. 한국의 전통과 현대, 도시와 자연, 그리고 무엇보다 따뜻한 사람들과의 만남까지 모든 것이 소중한 추억으로 남을 것 같았습니다. 점심으로는 마지막 한식을 즐겼어요. 삼계탕이라는 음식으로 닭 한 마리에 인삼과 찹쌀, 대추, 마늘 등을 넣고 푹 고아낸 보양식이었습니다. 삼계탕은 원래 복날에 먹는 음식이에요. 한국 사람들은 더운 날에 뜨거운 음식을 먹으면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열치열이라는 개념이죠. 선생님의 설명을 들으며 뜨거운 국물을 한 숟가락 떠먹었어요. 향긋한 인삼향과 부드러운 닭고기가 조화를 이루는 맛이 일품이었습니다. 영양이 듬뿍 담긴 이 음식을 먹으니 긴 여행으로 지친 몸에 힘이 돌아오는 느낌이었어요. 식사 후 우리는 공항으로 향하기 전 마지막으로 명동 쇼핑거리를 방문했습니다. 여기서 가족과 친구들을 위한 마지막 선물을 구입할 시간이 있었어요. 나는 한국의 유명한 화장품과 간식들을 샀습니다. 한국 화장품이 요즘 세계적으로 인기가 많아요. 품질이 좋고 가격도 합리적이라 많은 외국인들이 찾고 있죠. 선생님의 말씀에 나도 몇 가지 제품을 골랐어요. 쇼핑을 마치고 버스에 올라타며 창밖으로 서울의 풍경을 마지막으로 담아두려고 노력했습니다. 높은 빌딩들, 한강을 가로지르는 다리들, 그리고 곳곳에 자리한 공원들까지 모든 것이 내 기억 속에 오래도록 남기를 바랐어요. 공항으로 가는 길, 나는 이번 여행 동안 찍은 사진들을 정리하며 소셜미디어에 마지막 포스팅을 준비했습니다. 한국의 다양한 모습과 내가 느낀 감동을 담은 글이었어요. 미국보다 더 발전한 나라,
한국의 진짜 모습. 이번 여행은 단순한 학교 수학여행이 아니라 내 인생을 바꾼 경험이었어요. 한국은 현대적인 기술과 편의시설, 그리고 천년의 역사와 문화가 완벽하게 공존하는 나라였습니다. 무엇보다 따뜻하고 친절한 사람들이 이 나라의 진정한 보물이라고 생각해요. 여행을 통해 내 시야가 넓어졌고 한국어 공부에 더 큰 동기부여가 되었습니다. 언젠가 꼭 다시 돌아와서 더 깊이 이 나라를 경험하고 싶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하자 처음 왔을 때와 같이 그 현대적인 시설에 다시 한번 감탄했습니다. 출국 절차도 빠르고 효율적이었어요. 면세점에서 마지막 쇼핑을 하고 우리는 게이트로 향했습니다. 비행기를 기다리며 나는 선생님께 다가가 감사의 인사를 전했어요. 선생님, 이번 여행을 통해 정말 많은 것을 배웠어요. 한국어 공부를 더 열심히 해서 대학에서도 한국어를 전공하고 싶어요. 그리고 기회가 된다면 한국에서 교환학생으로 공부하고 싶습니다. 선생님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셨어요. 데이지는 한국어 실력이 정말 좋아요. 진심으로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갖고 존중하는 모습도 인상적이었고요. 앞으로의 계획을 응원할게요. 한국과 데이지의 인연이 여기서 끝나지 않을 거라 믿어요. 비행기에 탑승하며 나는 창밖으로 마지막으로 한국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는 낯설지 않은 이 나라가 점점 작아지며 구름 속으로 사라지는 것을 보며 나는 결심했어요. 이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고. 미국으로 돌아온 후 나는 학교에서 한국 여행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을 했습니다. 내가 찍은 사진들과 경험담을 공유하며 친구들과 선생님들에게 한국의 진짜 모습을 알려주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고 새로운 관점을 갖게 되었다고 말해주었습니다. 특히 아빠는 내 이야기를 듣고 크게 반성했어요. 내가 보여준 사진들과 이야기를 들으니 내가 얼마나 무지했는지 깨닫게 되었어. 다음에는 우리 가족 모두 함께 한국에 가보는 것이 어떨까? 내 소셜미디어는 한국 여행 이후 팔로워 수가 크게 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 대한 정보와 여행 팁을 물어왔고 나는 최선을 다해 답변해 주었어요. 이렇게 작게나마 한국의 진정한 가치를 알리는 역할을 하게 된 것이 뿌듯했습니다. 한국 여행 이후 나는 한국어 공부에 더욱 열정을 쏟게 되었어요. 더 많은 한국 드라마와 영화를 보고 K-팝 가사를 번역해보며 어휘력을 넓혔습니다. 또한 한국 요리를 직접 만들어보며 그 맛과 향을 다시 경험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리고 대학 지원서를 쓸 때 나는 주저없이 한국어와 동아시아학을 전공으로 선택했습니다. 에세이에는 한국 여행이 내 세계관과 미래 계획을 어떻게 바꾸었는지 진솔하게 적었어요. 그 결과 좋은 대학에 장학금과 함께 입학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나의 꿈은 대학 졸업 후 한국에서 취업하는 것입니다. 한국과 미국 사이의 문화적, 경제적 교류에 기여하고 싶어요. 그리고 언젠가는 아빠와 엄마를 한국으로 모시고 가서 내가 사랑하게 된 이 나라의 진정한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